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연준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역시나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수치와 더불어서 분석들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European stock closed 2.8% lower as ECB says significant rate increases still to come. 네, ECB의 발언에 따라서 이 유럽 쪽의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ECB의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ECB의 기준금리는 2%에서 2.5%로 상향이 됐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75bp에서 50bp로 줄여드렸습니다. 결국에는 50bp를 인상을 한 건데요. 이번에 속도를 조절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달에 10%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의 주요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멀고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ECB 총재인 라가르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폭을 줄인 것이 결국에는 피벗 정책, 즉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선을 그은 건데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확신이 설 때까지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어제 발표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ECB 측에서는 내년 3월부터 자산 축소도 시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채권 재투자를 매달 평균 150억 유로, 하나로 봤을 때 약 21조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폭을 75bp에서 50bp로 줄였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아직 갈 길은 멀고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유럽의 증시도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조금씩 확실히 금리 인상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뿐 아니라 영란은행 쪽도 기준금리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ank of England hikes key rate by 50 basis points will continue to respond forcefully if needed. 네, 영란은행 쪽에서도 금리를 50bp 올렸는데요. 바로 자세한 멘트 함께 보시죠.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3%에서 3.5%로 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이 11.1%를 기록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게 되자 지난달 금리를 75bp로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란은행 쪽에서도 50bp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중앙은행도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아직 이 금리 인상을 끝내는 것은 아님을 시사를 한 건데요. HSBC 자산관리의 거심이 투자 전략가인 후세인 메흐디는 새로운 경기 침체와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포함할 위험이 있는 지속적인 임금 압박과 균형을 이루면서 은행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것이 끝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외신들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쪽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함께 좀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견제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틱톡 금지법도 발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조금 더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는 반도체였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S slaps restrictions on Chinese chip maker and other companies over national security worries. 네,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의 반도체 기업 및 기타 기업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중국 36개의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는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인 양쯔의 모리 테크놀로지와 YMTC의 일본 법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AI와 첨단 컴퓨터 등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을 군의 현대화와 인권 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상무부 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군용 무기를 발전시키는 것과 그리고 자국 내의 안보를 좀 지키는 데 좀 집중을 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성이 있는 소식들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경기 침체가 좀 부각이 되면서 고용시장도 한 번 더 좀 눈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수치가 나왔나요?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jobless claims unexpectedly dropped to lowest since September. 네, 미국에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건 줄어든 21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3만 2천 건을 밑도는 수준인데요.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서비스 섹터의 인플레이션이고 이는 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그리고 고용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견조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우선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해고 소식에도 다른 업종에서는 노동자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노동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 쪽에서 노동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정책이 노동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 고용 소식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